근데 뭐 이게 또 오래 안 가니까 괜찮아요. 예, 앞으로 몇 번 더 반복해서 합니다. 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 뭐 하다 보면 성적 다 나와요. 근데 뭐 이 중개사 시험 공부량이 진짜 엄청납니다. 제가 봐도 지금 지난번에 공인중개사 민법 문제를 봤더니 제가 예전 학교 다닐 때 그 사법시험 문제보다 더 어려웠어. 사법시험 민법보다 더 어려워. 좀 점점 난이 높아지니까 야, 예전에 어떻게 그 사법시험 민법보다 중개사 민법이 더 어렵냐. 세상에. 이걸 또 붙는 사람들도 있잖아. 붙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 이게 점점 날이 갈수록 이 수준이 높아지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로스쿨 민법 문제 봐도 풀 수 있어. 아니 그게 어렵지 않으면 로스쿨 민법 문제도 시험 문제도 어렵지 않아. 다 풀 수 있어. 단지 그 문제가 사례로 나온다는 거 외에는 다 풀 수 있어. 문제가 사례로 나온다는 거. 야, 나중에는 이제 중개사 시험 보고 나는데 로스쿨까지 보고. 세상에 전 세계에서 이게 중개사 시험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아마 1등일 것 같아요. 예. 미국과 우리나라가 쌍벽. 미국은 실무 경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막거든요. 근데 우리는 붙고 난 다음에 공부 안 해서 문제지. 예, 붙고 나서 공부 안 해. 예. 미국은 붙고 난 다음부터 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붙을 때까지만 이렇게 공부하고 그다음부터 공부 안 해가지고 문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일단 3번 문제를 좀 푸셔야 됩니다. 토지 상환 채권 출제 빈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예. 자, 토지 상환 채권에 대해서 이제 틀린 거 찾기가 나왔습니다. 3번 문제. 5번 지문 보시면 토지 상환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 후 조성된 토지로 상환되므로 이전이 양도성이 있다. 질권의 목적이 된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1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발행한다. 직권 발행이 안 되고 전부가 아니라 매수대금의 일부만 토지 상환 채권으로 지급합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로 상환.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되고, 그렇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 민간 시행자는 부도날 위험이 있으니까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되고요. 이율은 누가 정하는가? 발행자가 정한다. 4번에 이제 틀린 거. 자, 보시면은 1번부터 1번 시행자인 국가지자체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매수된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할 수 있고, 그렇죠. 시행자는 다 발행할 수 있지. 상환자가 나오면 기명증권이다.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에서 기명증권이 2개가 있었어요. 기명증권 2개 있었다. 토지 상환 채권. 상환자 나오는 게 하나 더 있죠, 그렇죠? 상환자 나오는 거 앞에가 주자로 시작해. 주택 상환 사채. 상환자 나오면 다 기명증권이죠. 주택 상환 사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명식 증권 이전 양도 가능.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취득자는 성명과 주소를 토지 상환 채권에 기재할 것을 요청하여 이전할 때. 예. 그래서 4번에 지금 3번 토지 상환 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성명과 주소를 채권에 것을 요청해야 돼. 자, 우리 채권에 기재하는 게 아니라 원부에 기재해야 돼요. 토지 상환 채권 원부. 이 원부가 뭐냐면 등기부와 마찬가지 역할을 해요. 그 채권에는 원부라는 게 나오는데 원부가 바로
등기부와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 대외적으로 공시할 때 쓴다 이거죠. 공시. 원부. 이 원부를 빼고 시험에 낸다. 3번이 틀렸고요. 원부입니다. 4번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에서 나옵니다. 질권의 목적으로 할 질권자의 성명 주소가 기재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맞아요. 예. 자, 5번 문제 원형지. 자,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그 대상은 틀린 것은 그 대상자라 그래야지, 그렇죠?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 그 사람은 원형지 개발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형지 개발자가 아닌 것은 찾아라, 그죠? 예. 정부 출연 기관이라 그랬죠? 예, 정부 출연 기관. 6번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틀린 거. 너무 쉽다. 3분의 1. 2번이 틀렸죠. 근데 이것도 지금 맞힐 것처럼 보이지만 2분의 1이 앞에 있었어. 토지에 상한 채권이 2분의 1 조각 문제. 원형지 세 글자. 원은 1, 3분의 1. 정답의 절반은 이 3분의 1이 나왔어요. 2번이 틀렸고요. 1번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의 역할은 토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조성해서 공급한다. 전답 임야를 매입하거나 수용해서 임야를 깎고 전답을 메워서 대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의 주된 역할인데 전답 임야 상태일 때 그대로 공급하는 게 원형지 공급이에요. 3번 원형지 공급 가격 3번 개발자가 될 수 있고 4번이 시험 지문에 나왔던 거예요. 4번 대통령령에 나오는 거.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 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 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 문장 그대로 기억해야 되고요. 5번 10년 내에는 매각 금지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국가지자체가 원형지 개발자인 경우 5년 10년 경과기 전이라도 매각할 수 있고 국가지자체가 아닐 때는 먼저 경과한 것에 따라서 매각하면 된다. 7번 원형지 공급자 해제할 수 있다. 사유. 이거는 여러분 절대 못 외웁니다. 절대 못 외웁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한번 보세요. 해제 사유 절대 못 외워. 못 외워. 그러면 내가 예전에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이거 학생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다 했었거든요. 부질없는 짓을 한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고 학생들의 쓸데없는 공부량을 갖다가 해가지고 수렁에 빠뜨리는 짓이었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안 되는데, 그렇죠? 나온 적도 없다. 7번 빼고 8번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예. 4번 지문 기출 지문에 나왔던 거예요. 아까 그 가격이 나왔었죠? 예, 그 4번 틀렸고요. 나머지는 3분의 1, 1번 지문죠. 예. 이행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지정권자. 이행 조건 붙일 수 있다. 2번 지문을 알아두셔야 돼요. 조건을 붙이고 원형지 공급 승인 내줄 수 있고 국가지자체는 10년 이내에도 매각할 수 있다. 그렇죠? 5번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원형지는 원래는 수의 계약이지만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할 때는요. 정쟁 입찰, 유찰됐을 때는 수의 계약. 원칙은 수의 계약이라고 했어요. 9번 수용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
자, 옳은 거 찾기예요. 4번 지문 또 나왔네. 지방공사 지난 시점 운영지를 매각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 4번 같은 거는요, 그냥 예, 지방공사니까 지자체가 아니지. 국가 지자체는 아무 때나 팔 수 있죠. 그렇죠? 지방자 나왔다고 해서 지자체라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국가 지자체는 10년 이내라도 아무 때나 팔 수 있고, 국가 지자체가 아닌 자는요, 그 먼저 도달했을 때, 그렇죠? 예, 그때 팔 수 있으니까 5년이 지났 팔 수 있다. 4번이 옳은 거고요. 1번 틀렸다. 절대 수용 방식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 2번 도시 정부 출연 기관이 수용할 때, 정부 출연 기관은 공공시행자, 수용을 그냥 하는 거지 조건 필요 없다. 3번 공공기관도 시행자로서 발행할 수 있죠. 도시사채권. 5번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 개발자 선정.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뭘로 했어요? 수의 계약이 원칙이지. 뒤로 넘겨주시고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조성 토지 등의 공급 방법으로서 틀린 거 찾기. 틀린 거. 3번 토지 공급은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 단 330제곱미터 이상의 단독 주택 용지는 제비 뽑기 추첨으로 할 수 있다. 추첨 다 외워야 돼요. 3번 틀렸고요. 1번 조성 토지 공급할 때 공급계획 작성에서 지정권자 아닌 시행자는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공급계획 작성. 그러면 지금 거기 10번에요. 1번 지문이 나와 있을 때, 그렇죠? 그 공급 계획에 대한 거. 2번 기반 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2번도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 보통 우리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조성해서요, 건설회사한테 공급을 해요. 싸게 판다고. 싸게 팔 때는 보통 3군 업체를 불러요. 우리 건설회사는 1군 업체, 2군 업체, 3군 업체 나눠요. 1군 업체 우리가 다 아는 회사들이야.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 GS 뭐 이런 데들 다 1군 업체입니다. 근데 1군 업체는요, 재개발 재건축의 시공사가 돼서 돈 많이 벌어요. 그러면 항상 불안한 게 3군 업체들이에요. 우리가 이름을 거의 몰라. 얘들은 부도 위험 항상 있어.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조성된 토지를 공급해 주겠다. 이걸로 너네들 아파트 짓고 하는데 그 대신에 앞에 도로도 좀 뚫고 이런 조건 하에 너네들한테 싸게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얘네들이 싸게 공급을 받아가지고 아파트 지어서 분양할 때 건설회사 이름을 쓰면은요, 분양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일단은 아파트에 마을자를 붙여. 별빛 마을 분양, 달빛 마을 분양. 특징이 다 그거예요. 마을자 붙는 것은 그 건설회사가 이름을 처음 들어본 회사일 때. 삼성이 레미안이라 그러지 무슨 마을로 분양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2번 지문이 기반 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다. 3군 업체에 해당되는 건설회사만 와라. 공급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너네들이 이 대지를 싸게 공급받는 대신에 그 앞에 도로를 갖다 넓게 뚫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무슨 마을, 별빛 마을, 달빛 마을. 그 다음에 거기 4번 학교용지, 공공청소용지 반드시 줘야 될 땅들은요, 수의 계약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그다음 학교 폐기물 처리 시설 이거 공급할 때는요, 감정평가한 가격이야다.
옛날에는 이게 조성 원가였어요. 조성 원가 X. 조성 원가가 개정이 돼서 감정 평가한 가격 이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성 원가로 돼 있던 것이 감정 평가 가격 이하로 바뀐 게 세 군데가 있는데 두 개는 시험에 나왔고 이것만 시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모임할 때 얘기해 줬어요. 아, 시험 안 내셨다고. 예. 조성 원가가 옛날 규정. 얼마 전까지 우리 그 세종사이버대의 그 교수님 중에 또 출제위원님께서 이제 60이 넘으셔가지고 못 들어가셔. 본인 들어가면 듣는데 자신 사퇴하는 게 관례야. 후배들한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근데 그분은 아마 사퇴하실 분 같아. 다른 교수님은 그 굳이 하겠다고 막 그러는 분 갖고 계시는데 사퇴하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11번이 추첨 아닌 거 찾기. 아닌 거. 추첨 아닌 거. 토지 상환 채권을 받은 사람한테는 무조건 줘야지. 그렇잖아요. 토지 상환 채권을 받은 사람한테는 토지를 무조건 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이지. 토지 상환 채권. 그래서 수의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거기에 토지 상환 채권 받은 사람. 요약집에 밑줄 그어져 있죠. 토지 상환 채권 밑줄 안 그어져 있어요? 페이지 못 찾는구나 지금. 밑줄만 그어진 거 있어 봐라. 밑줄 그거 찾아야지. (89페이지에) 밑에 박스에 4번에 밑줄 그어져 있잖아요. 자기 손으로 그었지. 그렇죠? 수의계약은 반드시 줘야 될 사람한테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고요. 반드시 줘야 될 사람한테는. 토지 상환 채권 받았는데 제비 뽑기하라면 말이 안 되지. 예, 꼭 줘야 되는 사람인데 얘기죠. 자, 12번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없는 것은 이거 12번 기출문제예요. 5번 유료가 아니라 무료입니다. 유료의 사회복지시설 제외하라 되어 있거든요. 5번이 정답. 5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123페이지에 이제 환지 방식 나왔어요. 환지 방식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옵니다. 옳은 거 찾기 1번.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 임차권자 등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그렇죠?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환지, 부지정, 제외가 바로 환지, 부지정을 말합니다. 내일 뭐 이민 가는 사람들. 그래서 1번이 옳은 거고요. 2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자, 환지 계획을 행정청이 시행자가 작성했을 때 인가 안 받고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인가를 받아야 돼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 2번 틀렸죠. 시도지사 안에 특별자치도지사 들어가지만 시도지사라 쓰면 안 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 환지영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은 종전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 예정 내 소멸. 종전토지에 대한 임차권은 종전토지에 대해서는 소멸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는요,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를 그대로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옮겨오는 거지. 소멸하면 안 되죠.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요,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를 다음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니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 취득해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까지 기다리라면 20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누가 땅 돈 주고 사겠어. 5번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한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그러니까 환지 처분이 있을 때 소멸하는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새롭게 발생하는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환지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시기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상실 시기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1번 환지 계획에 포함돼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을 찾아라. 청산금 X, 환지 처분 X, 환지 예정지 지정 X.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겠죠? 예. 2번 환지 계획 작성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 옳은 거. 1번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 위치, 지번이 아니지 지목이지. 아 치사하다. 그렇지, 지번이라고 써놨어. 지목이지. 지목. 면적, 토양, 수리, 이용상, 환경. 나머지는 다 맞네. 지목이다. 지번이 아니라. 아 우리 학생들 시험장은 못 찾을 텐데. 내가 대신 시험 봐줄 수도 없고 공법만. 예? 토양도 틀렸대. 토질. 예, 토질이죠. 토질. 야, 지번, 토질. 그러니까 앞에 지번만 딱 보고 틀렸다 봐 찍으면 되잖아, 그렇죠? 물론 뒤에 또 있습니다만. 확신이 안서. 진짜 마음 같았으면 내가 대신 시험 봐주고 싶다. 너무 어려워. 예전에 세계적인 프로 권투 선수 챔피언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슈가레이 레너드라는 프로 권투 선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선수가 역사상 최고로 훌륭한 프로 권투 선수였어요. 슈가레이 레너드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챔피언인데 은퇴를 했어요. 이제 그 해설가가 된 거야. 해설하고 코치를 하는 거야. 선수들 가르치고 코치하고 프로 권투 중계할 때 해설가를 하는 거예요. 이서 해설하면서 저럴 때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럴 때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쳐야 된다. 막 그랬더니 아나운서가 그럼 뭐 당신 뭐 말은 쉬운데 이제 못할 거 아니야 당신. 뭐 그랬더니 이분이 거기서 붕괴해가지고 몇 달 있다가 다시 세계 챔피언 도전을 했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겼어. 다시 세계 챔피언 됐어. 그래서 현역으로 해설하다가 복귀하고 자기 가르치는 제자가 못하니까 코치를 하다가 자기가 선수 다시 나와 자기가 다시 챔피언 됐어. 그 양반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못 풀면 내가 그냥 가서 갑자기 그런 생각 막 드네. 그냥 붕괴해가지고 가르친 제자가 못하니까 자기가 직접 대회 나가고. 그래서 1번 우리가 7개 기준 나오죠. 현재 지금 틀린 게 지번하고 토양 틀렸다. 토실이지. 비옥도. 2번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줄여 가만지 면적을 늘릴 수 있고, 환지 대상에서 제외가 환지 부지정이죠. 너무나 작은 과소 토지. 3번 환지 목적인 토지에 가름해서 건축물의 일부와 엔드 토지 공유 지분 부여에 입체 환지할 수도 있고. 4번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그래서 지금 3번은 이제 건축물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란 말 때문에 틀렸네. 3번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옛날 규정이고 바뀌었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에요. 신청을 받아서. 옛날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였어요.
소유자의 동의가 옛날 거였어. 이게 바뀌었어. 예전에는 입체한지를 안 받으려고 그랬거든. 입체한지는 거의 다 아파트예요. 아파트 안 받으려고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청약 제도가 막 강화되는 바람에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1순위로 자기가 원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어, 청약으로. 그랬는데 보니까 이 입체한지는요, 주택 공급 순위를 적용하지 않아. 청약 순위를 적용하지 않아. 그래서 안 받으려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받는 게 동의인데 자기가 서로 동의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줄 서 있어. 그래서 이제는 뭘 바꿔서 동의가 아니라 신청으로 신청하래. 줄 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사용 수익을 정지하게 하려면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미리 이를 해당 토지소 임차권자에 통지해야 된다. 4번쯤 맞죠? 30일. 환지 방식에서 다른 것은 다 60일인데 이것만 30일이다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60일로 두 번이나 시험 냈어. 아무도 안 틀리고 돌아왔어. 5번 공시법이 정하는 공공시설 용지라 하더라도 환지 계획 정함이 있어 위치나 면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토지는 종전 토지 주변에다가 환지를 정해주지만 공공시설 부지는 아무데나 환지 정해줘도 돼. 남들은 면적이 줄어드는데 공공시설 용지는 면적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3번 환지 방식 대항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옳게 연결한 것은 이거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 도시개발법 시행 규칙에 나옵니다. 틀리라고 낸 겁니다.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평면환지.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 이전 입체환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이거는 도시개발법 시행 규칙에 나와요. 근데 입체한지는 뜻을 알겠어. 그래서 입체한지를 맞히는데 앞에 다른 거 못 맞히다가 입체의 반대가 평면이겠지 해가지고 1번 찍. 그러니까 입체한지는 알잖아. 입체의 반대니까 평면이겠지 하면서 1번 찍고 왔다. 왜냐하면 도시개발법 시행 규칙이 나올 때는 상식으로 푸는 수밖에 없어요. 나오는지는 알지만 공부를 해서 맞히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 도시개발공사 직원들 교육할 때는 시행 규칙까지 가르쳐요. 왜? 이게 실무할 때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이거 가르쳐봤자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자기 써먹는 거기 때문에 가르치면 그대로 갖다 쓰거든. 어르신이. 자, 4번 환지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입니다. 틀린 거. 2번 환지 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 책정 기준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한다. 아니야, 이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 정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지문 시험에 나왔어요. 지문에 딱 한 번 나온 적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틀려 있고요. 1번 시행자는 과소 토지 등에 대해서 지나치게 면적 작은 토지를 말하여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환지 후 하나의 토지나 구분 건축물의 공유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역시 이것도 시행 규칙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4번 문제는 난이도가 엄청 높은 지문만 모아놨는데 그 이유는 다 시행 규칙에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두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는 지문 낸다 그러면 4번에서 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지문 시험에 각각 한 번씩 나왔어. 20년 전에.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 수립하는 경우 환지 계획 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고, 예. 지정권자 인정할 때는 60%까지로 할 수 있고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 60%를 초과해서 정할 수 있다. 3, 4, 5번은 시험에 한 번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평 종전 토지 100평을 갖고 있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환지 받은 땅이 40평이었다. 그럼 나는 토지를 얼마를 부담한 거야? 60평. 토지 부담률 60%라고요. 예.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자기 갖고 있던 땅 절반을 못 받으면 감정이 상한다는 거지. 그래서 원칙이 50%를 초과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로. 그럼 이때 60%니까 지정권자 인정했을 때는 40만 돌려받을 수가 있어. 만약에 65%, 70% 하고 싶다. 3분의 2야. 3분의 2 이상 동의. 어떤 분이 또 깊이 파고드시는 분이 있어. 파고들지 말라 그랬는데 교수님 정신 나가는 사람 3분의 2가 동의하는 경우 있겠습니까? 이거 있어. 왜? 만약에 65%를 부담해서 35평만 돌려받는데 예, 땅값이 엄청 올라간. 땅값이 엄청 올라가. 그럼 동의한다니까. 그래서 3, 4, 5번에 한 번씩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이 4번은 여러분들이 틀리라고 내는 문제에서 만날 수 있는 지문을 4번에 모아놨으니까 읽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4번은요. 읽고 뭐 기억나면 맞춰주는 거고 안 나면 틀리면 되고 그냥 보너스 점수입니다. 5번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기.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아니지 신청이지. 동의가 아니라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엔드야. 일부와인데 이것을 또는이라고 틀리게 낸 적도 있어요.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죠. 그래서 신청이고 동의가 아니다. 1번 틀렸고 2번부터요. 지금 3번, 4번은 2, 3, 4는요. 정비법에 있는 거 갖다 베낀 거야. 정비법에 있는 걸 갖다 베낀 거야.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명 이상이 1주택 1토지를 공유했을 때는 1주택만 공급.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도시개발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고. 그래서 정비법에서 재건축 규정을 갖다가 베낀 거야. 4번 환지 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권리 가입과 관계없이 입체 환지를 신청할 수가 있고 기존의 주택 소유자니까. 5번 시행자는 입체 환지 대상이 되는 용지에 건설된 건축물 중 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공급에 대해서는 규약 정관 시행 규정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채비지로 정하거나 토지 소유자 외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일반 분양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2, 3, 4, 5, 4개는 정비법에서 나오는 관리처분 계획 있죠. 입체 환지가 어차피 관리처분 계획과 마찬가지야. 우리가 환지 계획은 뭐야? 낡은 토지를 개발해서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게 환지 계획. 관리처분 계획은 낡은 땅 위에 낡은 건물을 새 땅 위에 새 건물로 바꿔주는 게 관리처분 계획. 근데 입체 환지는 관리처분 계획과 똑같아.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에 정비법의 관리처분 계획에 나왔던 2번부터 5번에 나오는 그 원리가 그대로 도시개발법의 입체 환지에 나온다. 이러면 이해가 쉬워요. 6번 환지 계획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 틀린 거.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와 환지 계획 작성한 때는 인가권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인가권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오늘 내가 4번째 얘기한다. 하루만 4번째. 예,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보통 한 30번 했을 때 기억하는 게 있었어. 예. 우리 공법에서 도지사 승인은 총 몇 번 나온다 그랬지? 6번. 그 30번 물어보니까 5년마다 재검토 몇 번 나온다 그랬지? 6번. 그것도 한 30번 물어봐. 앞으로 10번 더 물어봐. 잖아요. 그래서 1번이 틀려 있고요. 예. 정비 충당을 위해서 보류지 중의 일부를 채비지로 정할 수 있고요. 예. 공공시설용 또 나왔죠? 중복. 4번. 맞아요. 용도 폐지했던 공공시설은 쪼개서 다른 사람한테 환지로 쓴다. 그 말이고. 5번.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해서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대신 이제 청산금 주는 거죠. 7번 환지 예정지 지정과 그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번인가? 7번에서 1번 환지 예정지 지정에 따른 소유권 변경은 법률 규정에 따른 물건의 변동이므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요. 지금 이 7번 같은 문제 있잖아요. 7번 문제 있죠.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만들어서 다른 데 냈던 문제예요. 7번 문제는. 난 이걸 기억하거든. 예. 내가 만들어서 다른 데 문제를 냈어. 민간 자격시험 같은데. 국가 자격시험 전 못 들어가거든요. 사퇴하기 때문에 냈던 거야. 예. 그러면 이걸 갖다가 누가 또 베껴서 문제를 막 내고 막 그러거든. 여러 사람들이. 그러면 이 말 뜻을 모르고도 막 베끼는 사람들 많아요. 예. 여러분들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방식은 민법의 물권법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물권법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물권 변동에서 187조 있죠? 물권법 187조 이게 뭐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있잖아요. 그래서 상속, 공용, 징수 막 나오죠. 그러면은 환지 예정지 지정에 따른 소유권의 변경은 자 환지 예정지 지정이 되면 소유권이 변경이 돼 사용 수익권이 생기는 거지. 그렇죠?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된다. 뒷문장도 역시 틀려 있죠. 이거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 아니야.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거 하나 막 만들었거든요. 예전에 문제만 여기서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베끼고 또 베끼고 또 베끼고 보니까 누가 문제 많이 모르지만 만든 사람은 알아.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 만들어 놓으면은 법대 출신은 이 말이 뭔지 알아.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라는 게 뭔지 알아. 187조를. 그 아닌 사람은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찾지를 못해. 187조지.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일단 틀렸어요. 왜? 환지 영지 지정은 소유권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2번 나왔죠? 2번도 시험에는 예전에 한번 지문 나온 것 같은데 환지영지 지정이나 사용수익 정지 처분에 의해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는 누가 관리하는가? 시행자가 관리하는 시행자. 지정권자이 관리할 사람이 아니잖아. 3번 환지영지 지정할 때는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한테 통지해줘야 돼. 일로 이사가라고. 4번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 영지로 사용 수익권이 이전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장애가 될 물건이 있을 때 환지 예정지가 지정됐는데 가봤더니요 부서진 컨테이너 박스가 쌓여 있어요.
이걸 치워야 되거든. 그때는 사용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8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 8번 문제까지만 할 거예요. 8번 문제까지. 왜 그러냐 그러면요. 지금까지 제 경험에 의하면요. 도시개발법 환지 방식 있죠. 이거는 일주일 사이에 한 번을 공부를 더 해야 돼요. 환지 방식은요. 왜? 이거 한 달 후에 다시 보거나 2주 후에 다시 보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의 환지 방식은요. 한번 환지 예정지 지정까지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정비법 시작하기 전에요. 한 30분 정도 다시 복습을 하고 환지 처분까지 한꺼번에 종합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자, 8번까지 볼 겁니다. 자, 환지 예정지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틀린 거 4개를 찾아내야 돼요. 1번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야. 아, 짜증난다 이런 거. 임의적 처분이라고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번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가 있는 경우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나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임차권자가 가서 아무거나 막 쓰는 게 아니라 임차권자가 쓸 부분도 정해줘야 돼. 2번이 옳은 거네요. 3번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때는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고 처분까지도 할 수 있다. 어차피 팔아야 되는 게 채비지니까 빨리 팔수록 수익이 들어와서 비용에 충당하기가 쉽거든요. 처분까지 할 수 있다. 3번 질문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종전 토지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아니죠. 종전 토지는 더 이상 사용 수익을 못해요.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해야 돼. 종전 토지는 더 이상 사용 수익이 정지가 되고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하는다. 5번 임차료 등의 목적인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됐다. 그러면 이제 환지 예정지로 토지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이 다 이사를 갔잖아요. 가보니까 종전 토지보다 장사가 더 안 되는 땅이야. 가치가 더 떨어졌어. 그러면 토지의 소유자한테 임대료 감액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토지 소유자가 봤더니 땅이 더 좋은 땅이야. 그래서 종전보다 임차료를 증액을 해달라고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하다고요. 이거는 도시개발법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임대료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뭐 상가금호 임대차 보호법 하는데 이거는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거나 환지 처분이 있었을 때만 나오는 거고요. 이때는 요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증감 청구를 상대방한테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응하기 싫었다. 그러면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 근데 권리 포기, 계약 해지 등의 행사는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이 아니라 60일이죠. 왜? 환지 방식은 다 60일이 나오니까. 이때 60일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이론적인 겁니다. 여러분 제척기간 배웠죠? 뭔지 물어볼게. 들어는 봤지? 그렇죠? 하여튼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서로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취소권의 단기의 소멸은 소멸시효야 제척기간이야. 취소권의 단기 소멸. 예. 안날로부터 3년, 이삿날로부터 10년. 이거는 소멸시효야 제척기간이야. 제척기간이죠. 합격. 와, 역시. 얼굴만 이쁜 줄 알았더니 공부도 잘하는구나. 예. 되게 이쁜 여자들이 공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하늘은 한 사람한테 두 가지를 다 주질 않아. 예. 이쁘면은 공부 좀 못하게 하고
좀 안 이쁘면은 어떻게 사나? 공부라도 잘해야지. 그러면 이쁘지도 않고 공부도 못하면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다 준다니까. 그래서 혹시 내가 공부 좀 못하면은 나 이쁘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예. 자, 그래서요. 지금 환지 예정지까지 공부를 했는데 혹시나 이제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것까지는 안 물어볼 텐데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이요. 예정지 지정 처분이 예전에 이제 다른 교수님이 응용했던 문제 내는 것이 환지 처분과의 관계.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은요 독립적인 처분이에요. 독립적인 처분이고 환지 처분의 종된 행위가 아니다. 환지 처분의 종된 행위가 아니다. 여러분 민법에 여러분 주된 행위, 종된 행위 배웠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은 환지 처분의 종된 행위가 아니라고요. 독립전 행정 처분이야. 여러분들 왜 종된 행위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소송을 할 때는 주된 행위를 상대로 소송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에 문제가 있을 때는 환지 처분을 상대로 소송하는 게 아니라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들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은 환지 처분의 종된 행위가 아니다. 자, 아까 응용해서 환지 처분이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이 잘못됐을 때는 환지 처분도 영향을 받는다. 안 받아. 독립적인 거야 이거는. 상관이 없어. 독립적이라고 상관없다고.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이 잘못됐을 때는 환지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 안 미쳐. 독립적이라고. 주된 행위, 종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예전에 물어본 적이 옛날에 있었어요. 한번.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민법 공부가 되기 전에 설명하면 쓰러지거든. 아까 보니까 민법 공부 좀 한 것 같아. 그래서 설명하는 거지. 한 번만 들어두면 되는 거지. 속이 뜨끔뜨끔해. 일단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정비법 다 끝나니까요. 정비법 미리 이제 문제 좀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요 시험에 대한 고민을 하면 안 돼. 또 잔소리 해야 되네. 잔소리. 시험에 대한 고민은 하루에 10분을 넘기면 안 돼. 10분 이상 금지. 왜?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상에 하루에 10시간을 앉아 있는데 9시간을 고민하고 있어. 그럼 나중에 보면 고민한 시간에만 공부에 성공해. 합격한다고. 그리고 시험에 대한 고민은요. 해봤자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예. 온 동네에 중개사 시험 본다고 소문 다 냈는데 이거 망신스러워서 예. 그 다음에 시험 공부한다 그동안 빨래도 면제받았고 청소도 면제받았는데 혹시나 가족들한테 보복 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고민을 하루에 10분 넘기지 않는 거예요. 책상 앞에다가 시험에 대한 공부는 10분 넘기지 않는다. 고민할 시간에 공부하면 합격한다. 써붙이는 거야. 예, 진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수험생들은 지금쯤 되면은 수석으로 붙는 사람도 고민스러워. 그리고 악몽을 꾸기도 해. 시험지를 받았는데 자기가 모르는 것만 다 나와. 진짜. 그다음에 시험 보기 이제 한 2주일 남겨놓잖아요.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그런 악몽을 꾸기도 해. 예. 갔는데 문이 닫혀져 있고 막 그래. 예. 그게 다 시험에 대한 압박감 생기는 거라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 수많은 시험을 제가 봤던 이 선배로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가장 성적이 좋았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시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눈 뜨면 공부하고 뭐 고민 생기려고 그러면 고민 뭐 나아지겠어 하면서 그냥 그 시간에 공부했을 때 제일 좋았고 아는 거 한 번 더 보고 그다음에 이상한 거 볼 필요가 없어. 왜? 그는 안 나와. 여러분들이 낯선 거는요 안 나온다니까. 왜? 그게 시험에 나온다면 내가
수없이 수십 번 얘기했겠지. 그렇죠. 낯선 거는 시험에 안 나와. 예. 매일 보던 데서만 실수 안 하면 합격을 해. 예. 그리고 빠른 속도로 반복하고 시험에 대한 고민은 10분을 넘자. 예. 뭐 설마 잘못됐다 집에 쫓겨내겠어. 예. 그러니까 과감하게 뻔뻔하게 하고 앞으로 더 많은 걸 집안 식구들이 요구를 해야 돼. 나 공부하니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예. 그래서 땅땅 치는 거지. 예. 그리고 또 문제가 마지막 하나 고비가 있어요. 추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올해만 추석 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당일날만 그냥 얼굴 좀 비치고 추석 때 열심히 가서 뭐 시부모 모셨고 시험 안 되면은 비난받아. 근데 시험 붙고 나면은 역시 공부하느라 그랬구나. 그래. 예. 그러니까 일단 합격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다른 일은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중에요 한 열흘은 없다고 봐야 돼. 열흘은 진짜 공부할 수 없는 일이 열흘은 생겨. 본인이 아프거나 애가 아프거나 남편이 아프거나 해가지고 그래서 한 열흘 정도는 없다고 생각하고 하루를 공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받는 것보다는요 하루를 못했다는 그 심리적 충격이 더 커. 하루 공부를 못해서 진도 못 나가는 것보다 심리적인 타격이 더 크다고. 그래서 아예 열흘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는 절대 공부를 못해요.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실제로.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냥 내가 계산해 놨던 열흘에 포함되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건강 조심하시고 드시는 것도 좀 가려 드셔야 돼. 안 그러면은 또 한번 아프면 오래가. 아셨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